이번에는 레프트 프레임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프레임 베이스 폴더 안에 있는 이 레프트 화면은 우리가 바꾼 프레임 구조에서 보면 이 레프트 바 영역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프트 영역에 우리가 작업할 화면은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화면을 만들어 가지고 프레임에다가 연결한 후에 가이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구분하기 편하게 설정해 주시고 저장 프레임 베이스에다가 그냥 할게요. 그리고 화면의 크기는 보시는 것처럼 200에 728 사이즈로 돼야 되는 거. 그래서 크기 맞춰 주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이 레프트 프레임 영역의 차일드 프레임 선택하셔가지고 홈 URL 속성으로 지금 만든 화면을 연결한 다음에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실행했을 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만든 레프트 화면은 보시는 것처럼 사실 컴포넌트가 많이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류로 컴포넌트 따지면 마찬가지로 4개 그려 있는데 여기 우리가 디자인을 많이 작성할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 화면을 이루고 있는 컴포넌트부터 체크해 보면 지금 여기 맨 처음에 서치라고 텍스트 조그맣게 보여지고 있는 테두리하고 배경의 컬러 정보 있는 것은 에디트 컴포넌트고요. 그 다음에 그 에디트 옆에 돋보기 아이콘처럼 생겨져 있는 거 버튼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이드를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그냥 배경색하고 그림자 정보만 있는 가이드의 컴포넌트 크기를 보시면 높이가 728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여기 에디트, 그 다음에 버튼, 그리고 밑에 뭐 그리드 이 컴포넌트는 이 밑에 배경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위에 그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배경부터 같이 한번 처리하면 배경은 보시는 것처럼 스태틱 할게요. 그래서 스태틱 컴포넌트를 지금 사이즈를 보면은 레포트하고 탑 0 맞춰주시고 너비가 195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높이가 728. 이렇게 배경에 먼저 깔려주면 텍스트는 필요 없겠죠. 마찬가지로 스태틱인데 이번에는 레프트의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속성을 한번 설정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테마에 가가지고 저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면 스태틱 컴포넌트에 클래스를 줘가지고 우선은 백그라운드 주고요. 가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F6에 F7에 FB 그리고 그림자 효과 들어갑니다. 박스 섀도우 위에 거리 옵셋 값이 2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블러가 5픽셀 그리고 여기에 컬러 값이 똑같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된 그림자가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여기 에디트가 이번에 에디트 너비가 얼마냐면 200이에요. 그러면 에디트 컴포넌트가 여기 위에 우선 화면을 다 채우는 거죠. 그렇죠? 너비가 200이니까 그 밑에는 200에 35 사이즈, 레프트 0에 30 이렇게 에디트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위에 35에 35 사이즈로 버튼이 들어가는 건데 이 버튼은 우리가 이미 작업을 했던 디자인이라고 동일해서 따로 작성할 거 없으시고 클래스만 여기에다가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에디트 값 가이드대로 작성하시는데 지금 에디트에 여기 써져 있는 텍스트도 관련 속성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먼저 에디트하고 버튼을 확인합니다. 에디트는 자, 여기에서 테두리는 경계를 조금 주려고 바텀에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두리하고 배경 주시고, 그리고 제가 텍스트, 서치 텍스트는 여기 디스플레이 널 텍스트 속성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될 컴포넌트는 밑에 나머지 영역을 채우고 있는 그리드입니다. 우선은 그리드 컴포넌트가 너비가 180에 높이가 693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화면의 너비가 200이죠. 아마도 양쪽에 이제 10픽셀의 여백을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리드 먼저 배치하면 180에 높이가 693. 그럼 이거를 제가 왼쪽하고 오른쪽에 10픽셀에 이제 여백이 있는 배치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포지션으로 정리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자리를 잡고 있는 에디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에디트 바로 밑에 그리드 그려 있을 거기 때문에 둘 사이에 인터벌은 없는 거죠. 붙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쪽에 똑같은 여백이 들어갈 거니까 에디트를 기준으로 가운데로 정렬하면 이게 이제 자동으로 레프트 10 값을 갖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중에는 화면 배치하실 때 이미 가이드라던가 그려있는 컴포넌트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트리 구조에서 디자인을 변경하려면 우선 우리가 드래그 해가지고 그린 그리드가 배경이 흰색이고 그 다음에 테두리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두리도 없고 배경도 투명하게 그리드를 그려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같은 그리드인데 디자인이 다르니까 이 그리드에는 뭐가 적용될 거냐? 클래스가 적용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클래스가 적용된 그리드에 실질적인 여기 아이콘 변경하고 밑에 뭐 폰트라던가 글꼴색 이런 거 변경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금 현재 바디로 가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화면의 그리드는 헤드도 없어요. 오로지 바디만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적용을 위해서 지금 적혀 있는 왼쪽에 있는 속성을 보면 실제로 아이콘 2개 바꾸고 백그라운드하고 보더 빼주고 그 다음에 밑에 보는 속성도 많지 않아요. 변경할 거.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건 지금 우리 백그라운드로 스태틱 깔면서 이거 사용했고요. 여기 지금 2개 나와 있는 거는 바디의 상태값이죠. 이 부분의 상태값에 대한 디자인이에요. 우선 요거 생략합니다. 그리고 정보 1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는 당장 우리가 바로 작성할 수 있는 부분 아니니까 우선 요것도 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다 생략한다라고 하면 이거 왼쪽에 있는 부분 진짜 속성 많이 쓰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금방 작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뭡니까? 트리 구조로 변경된 값이 있어야지 우리가 저 몇 줄 안 되는 속성을 추가해가지고 변경된 디자인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먼저 선행돼야 되는 작업이 있겠죠? 바인딩 하세요. 데이터셋 소스 이용합니다. 교육자료안에 보시면은 여기 레프트 틀이 있습니다. 요거 메모장 정보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실 건데 불필요한 컬럼을 삭제합니다. 뎁스의 구조값을 갖고 있는 레벨 컬럼이 보일 거기 때문에 그거 이제 삭제하시고 너비 조절하시고 컴포넌트 너비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 또 삭제할 게 있습니다. 불필요한 로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헤드 없어요. 헤드 날려버리시고 바디 영역의 높이를 35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바디를 트리 구조로 만들어 봅니다. 트리 구조로 변경된 후에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몇몇 개의 속성 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시트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서 데이터셋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소스의 내용을 붙여서 봅니다. 그러면 레벨이라고 하는 컬럼이 저렇게 화면에서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편집을 해보면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편집 창에서 할 수 있는 편집은 다 끝내고 화면으로 가서 속성 체크할게요.
우선은 필요 없는 컬럼을 삭제하고 헤드도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로우도 같이 삭제합니다. 그리고 너비는 지금 텍스트 안 잘리도록 컴포넌트 드래그해서 그린 너비 정도 채워준 다음에 바디 셀의 높이가 35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트리 구조로 변경하는 거. 셀 안에 가지고 있는 타입을 변경하는 속성은 항상 디스플레이 타입과 에디트 타입 둘 다 똑같이 트리 아이템의 컨트롤 트리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트리는 디스플레이하고 에디트 타입만 변경하면 되는 거 아니고 뎁스의 구조 가지고 있는 거 누구? 레벨 컬럼을 반드시 바인딩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OK 눌렀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트리의 형태, 컴포넌트 너비랑 맞추는 거, 오토, B타입 속성,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면 어느 정도는 디자인을 적용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럼 우리도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 화면에 있는 그리드를 어떻게 펼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에서 보고 있는 그리드의 모습에 대한 디자인의 변경이기 때문에 편집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면의 속성에서 트리 그룹으로 찾아가서 우선 컬립스로 되어져 있는 속성 익스펜드로 펼쳐 주시면 자, 가이드하고선 똑같이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몇몇 개 사용 여부 결정해야 되는 게 있죠. 누구냐? 체크박스. 아이템마다 들고 있는 체크박스 우리 가이드에 없어요. 체크박스 사용 홀수로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라인도 없습니다. 그쵸? 그럼 라인도 나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뭐냐? 지금 우리 데이터셋 바인딩 된 정보를 보시면 레벨이요. 0레벨하고 오로지 1레벨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콘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구분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미지로 뎁스가 들어갔을 때 여기 폴더 덮여 있고 펼쳐져 있는 아이콘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얘네들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제가 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여주는 녀석들은 클릭을 해서 트리를 접고 펼쳐가지고 얘네들은 버튼의 성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나머지 아이콘들은 이미지의 성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0레벨하고 1레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고 펼치는 역할을 하는 아이콘, 저 버튼 성격을 갖고 있는 두 개의 아이콘만 필요한 거지. 펼쳐졌을 때 나한테 보여주는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미지를 스타일리스트 가서 빼버리느냐? 아니죠. 디자인을 바꾸려고 하는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테마 가서 스타일리스트 가서 여기 가이드에 나와져 있는 정보대로 변경하면 되는 거지만 저 지금 이미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아이콘 3개는요. 안 쓸 거예요. 우리가 1뎁스밖에 안 들어갔어. 그러면 똑같아요. 디자인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라인하고 체크박스를 설정했던 것처럼 라인 위에 use 이미지 요 속성으로 사용 여부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에서는 진짜로 그 관련된 디자인 변경하실 때 목적이 명확하면 돼요. 디자인을 변경하는 거 무조건 테마로 가시고 사용 여부를 내가 화면에서 결정하는 거 그거는 속성 창에서. 자, 그럼 자, 이제 불필요한 것들 다 제거했더니 아주 단순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이 가이드에 있는 디자인을 변경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드에다가 클래스를 줘가지고 그리드 자체도 한번 바꿔보시고 클래스 중 그리드도 내가 원하는 차일드 쫓아가가지고 한번 변경해보고 자,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왼쪽 기준으로 우선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드한테 클래스를 줘가지고 먼저 배경을 비우고 테두리를 없앱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디자인이 변경돼야 되는
바디로 쫓아가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바디도 배경이 없어요. 백그라운드뿐만이 아니라 넥스트 백그라운드 가셔가지고 빼주시고 보더도 없습니다. 보더 빼주고 글꼴하고 지금 색하고 폰트만 이렇게 변경하시면 실질적으로 주간 속성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아이콘 변경하려면 지금 여기 셀에서 어디로? 트리로 쫓아가야겠죠? 그리고 그 트리가 가지고 있는 누구? 버튼이다라고 하는 거. 그 버튼이 가지고 있는 유저 스테이터스의 컬립스 하고 익스펜드로 여기 가이드에 나와 있는 아이콘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보면 레프트 영역도 우리가 지금 작업한 게 배치가 되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가이드를 보고 우리가 바꿔야 하는 디자인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폰트를 지금 현재 노멀의 폰트 14픽셀인데 볼드로 14픽셀을 주라고 이걸 변경하라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그냥 볼드체로 변경하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는 겁니다. 뭐냐? 영뎁 쓸 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는 레벨이 0레벨하고 1레벨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템플릿이나 컴포넌트 가이드 프레임은 어떤 0레벨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은 많은 속성은 아니었어요. 백그라운드하고 컬러를 기준으로는 짝수 로우, 홀수 로우를 기준으로 디자인을 바꿀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짝수하고 홀수 로우를 기준으로 백그라운드하고 컬러 속성만 바로 변경할 수가 있었다는 거.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짝수 혹은 홀수가 아닌 거예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짝인지 홀인지 상관없이 0레벨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오면 얘는 볼드체로 변경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 바디 영역의 셀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지금 모두 다 누가 될 것이냐? 우리가 작성한 거로 따지면 여기에 그리드한테 클래스를 줘가지고 바디로 셀까지 쫓아와서 작성한 이 부분이 저 지금 트리가 보여주고 있는 폰트의 값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폰트를 바꿔주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저 0레벨이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서.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디자인을 변경하겠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변경하고자 하는 디자인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그거는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셀에다가 클래스를 써가지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적용하는 값도 클래스 값에서 처리하는 건데 이거는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왜 이해는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에 적용해 본 값은 말 그대로 클래스 이름만 줘가지고 변경되는 결과를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클래스 속성을 봤더니 이름만 써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런저런 형식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작성은 못해도 현재 상태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서 제가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셀에다가 위에 거 카피해가지고 클래스를 줍니다. 레벨에 따라서 달라지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속성은 필요 없고 14픽셀에 볼드를 주라고 하니까 요거 프리디파인에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당연히 저장을 해서 셀에 입력한 클래스 값만 제가 다시 복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드 더블 클릭해서 셀을 선택해가지고 셀 클래스 뒤에 아이콘 보시면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레벨이 여기서 지금 제가 레벨 쓰고 있는 거는 이 데이터셋의 컬럼 아이디를 기준으로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레벨이 만약에 0레벨이면 볼드의 디자인을 주겠다. 여기에 이제 클래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아니면 원래대로
요렇게 익스프레션을 써가지고 OK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군데군데 0레벨에 해당하는 값들의 폰트가 볼드로 변경된 것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셀에 클래스를 줘가지고 우리가 디자인을 변경하는 케이스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선 클래스로 작성하는 것, 이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이러한 예시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퍼블리싱 심화 교육에서 우리가 레프트의 프레임에 연결하는 화면 완성을 끝으로 모든 설명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교육자료안에 보시면 프로젝트 영역에 사용했었던 01, 02 말고 뭐가 있느냐? 24로 붙어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01에 있던 정보, 02에 있던 정보가 다 한 번에 들어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스타일 프로퍼티라고 보이고 있는 폴더가 담고 있는 화면은 각각의 속성을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그거는 문서로도 나와 있고 여러분 당연히 도움말에서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각각의 속성을 화면에다가 어떤 속성을 변경해서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설명된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스타일 속성 쪽이 조금 헷갈리시면 이 부분에 화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컴포넌트 가이드 폴더에는 탭 컴포넌트 들어있는 화면 열어보시면 어떠한 속성이 변경됐을 때 이러한 결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 정보들 들어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탭 컴포넌트에 우리가 확인했던 속성들 헷갈리시면 요거 참고하시고 제가 컴포넌트 가이드 폴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리드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드 컴포넌트 06 보시면 기본적으로 노멀의 형태, 트리 구조의 형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하고 에디트 타입 변경해 놓은 거 가장 좋은 것은 그려서 하나하나 셀에다가 변경하면서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럴 여력이 없다면 작업되어져 있는 소스라도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콤보가 돼 있는데 눌러봤더니 바인딩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똑같이 해보면 좋고 만약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요거 선택하셔가지고 제가 속성 보는 건 말씀드렸어요. 임의로 변경한 속성은 볼드체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디스플레이하고 에디트 타입을 콤보로 바꿨으면 그 세부적인 속성은 콤보로 걸러가지고 어떤 데이터셋 어떻게 바인딩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셀 타입 변경하는 것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6번 밑에 하나 화면 더 있는 거, 자, 요거 셀 클래스 쓴 거. 그리드 셀에 들어가는 버튼의 디자인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버튼의 타입인데 업로드, 다운로드 둘 다 디자인이 다릅니다. 이런 거는 같은 상황인데 다른 디자인, 이거 클래스죠. 그럼 이거는 셀의 클래스를 준 다음에 그 차일드인 버튼의 디자인을 변경한 케이스가 될 거라고 하는 거. 진짜로 그런지 이거 열어가지고 편집창에서 클래스명 확인하고 그 클래스명 가져다가 적용된 테마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작성했는지 확인해보고 본인이 다 작업하기가 어렵다면 작업되어 있는 이 결과라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익스프레션이라고 설명했던 거 우리는 0레벨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볼드체로 이거를 예시로 확인했지만 지금 여기 밑에 예제는요. 이름이 다른 디자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개로. 그러면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거 바디의 지금 폰트는 다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들만 다른 거죠? 아마 두 개의 다른 디자인이니까 클래스가 두 개가 적용돼 있을 거다. 이거를 내가 이제 생각하면서 보니까 성별에 따라서 다른 디자인을 준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적용된 데이터셋 확인해가지고 성별은 어떻게 아이디가 불러왔는지 정말로 이 셀의 클래스 속성에 가가지고 어떻게 조건을 줬는지 정말 클래스가 두 개 적용된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익스프레션 부분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템플릿 폴더를 보시면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템플릿 2번을 작업을 같이 해봤던 거예요.
교육자료 안에 템플릿 가이드 폴더 안에 보시면은 그 가이드 정보가 다른 것들도 조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그려보시고 만약에 그렸다라고 하면 그거에 관련된 거 여기 화면이랑 비교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컴포넌트 배치하고 그리고 정렬하고 이런 것들 훨씬 더 이해가 수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프레임단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레프트하고 탑을 작업해 봤는데 만약에 레프트 탑이 다 완성이 안 됐어도 여기 프레임 베이스 폴더에 관련된 화면 참고하셔가지고 확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여기 바 영역 그리고 NDI 영역 이쪽은 작업을 안 했어요. 가이드 보시고 뭐 무조건 이거랑 똑같이 한번 해보시라는 게 아니라 가이드에 나와 있는 화면 사이즈 체크해가지고 화면 만들고 그 만든 화면에다가 컴포넌트 좀 배치해서 연결한 다음에 어떻게 보이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프레임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속성이라던가 용어 등 한 번씩 더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료 안에 있는 활용하셔도 되는 템플릿 관련돼 가지고 설명드리면서 지금까지 넥사크로 앤 퍼블리싱 심화교육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비소프트